오늘은 학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그다음에 관리자에 계시는 교감 교장 선생님 그리고 행정실장을 포함해서 모든 우리 그 교육가족들하고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늘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그 교육가족들이 느끼는 정서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계가 아닌 학부모님 입장이라 하더라고요. 다른 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를 볼 때 느끼는 정서는 전혀 다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거보다는 그 근무 여건이 열악하지 않고 많이 좋아졌고 시간이 많고 또 웬만한 보수를 받고 또 이제 요즘 이제 들어오는 이제 새내기 우리 후배들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인 연금이 보장돼 있고 뭐 등등등 또 그리고 이제 방학을 우리가 수업은 없어도 그게 저 연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이 없는 것을 두고 놀면서도 월급을 받는다. 이게 이제 벌써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 지 꽤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연금도 계속 맞춰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국민연금에. 과거에는 우리가 보수가 작아도요. 그 퇴직 후에 연금 하나 바라고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재직 시의 보수는 다른 기업체나 공기업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적지만 그래도 퇴직 후의 연금은 밥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많이 봤던 그런 언론사라든가 또 회사에 있던 사람들도요. 퇴직 후에는 우리를 오히려 부러워하기보다는 이제 더 나아가서 시기까지 합니다. 이제 그런 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현직에 있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육계 후배님들이나 또 그 주변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생각하고 우리끼리 다투고 우리끼리 뭐 어느 게 옳다 그러다 이게 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곧 그러다 보면 그러면서 이게 내 일이냐 내 일이냐 그러다 보면 학부모나 바깥에서 볼 때는 결국은 선생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도대체 뭘 갖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작든 크든 간에 그것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어제 사실은 그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뭐 보직교사로서도 고생하고 담임으로서도 고생하고 하면서 속된 말로 점수가 되어서 연수를 받고 교감에 취임해서 한 3년 된 그런 친구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제가 교장 시절에도 같이 있었고 해서 나름대로 사는 얘기를 터놓고 하는 편인데 의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교감인데도 불구하고 수업도 없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명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 이제 주변에 얘기는 안 했는데 11월쯤 돼서 이제 신청할 때가 되면 그때 말없이 신청하겠다.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이 뭐냐 그랬더니 다른 거 아니고 뭐 승진 못하기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교감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선생님들과 이렇게 융화를 해서 가려고 해도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은 또 관리자들이 너무 갑질을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보다는 이 관리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냥 뭔가 같이 해보자고 얘기를 하면 왜 우리에게 강요하느냐는 식으로 나오고 또 어떤 부서별로 이제 또 그 저기 업무 분장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부서의 업무는 그네들이 뭔가 또 기한도 하고 또 기획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될 때 왜 좀 이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그걸 내가 해야 되느냐까지 막 할 정도. 그렇게 심한 학교가 있나 봐요. 요즘 그래도 이제 그거 뭐 외출 조퇴 이런 거 다는 그 사유를 이제 적어야 된다는 걸 느꼈는지 제대로 이제 정신을 차렸는지 좌파 교육감 치하에서도 그거는 하나 봐요. 근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일이 정해져 있다네요. 학교에 이제 한 6교시 좀 빨리 끝나는 날 그런 날이 무슨 일 그러면 뭐 틀림없이 금요일과 또 중간에 뭐 있나 봐요.
그럼 바로 그냥 뭐 그날은 조퇴자 수가 그냥 2, 3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좀 아니잖아요. 더 또 이제 심각한 것은 너무 그 우리가 룰을 지킬 줄 모른다. 그럼 선생님들이 룰을 안 지키면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연수가 있는데 그럼 연수 기간이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왜 비대면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방학이 되면 뭐가 있어요? 또 중학교에도 또 방과 후 또 교육 활동을 또 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계시나 봐요. 안 그런 분도 많은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런 선생님들일수록 보면 연수 기간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설사 집에서 제가 연수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날은 방과 후 수업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과 후 교육 활동을 꼭 해줘야 된다면 그날만은 빼고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날 하루도 꼭 하겠다고 왜 안 되냐고 우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다 한번 좀 문의해봐라. 내가 틀린 말이 아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또 교육청의 장학사라는 친구들이 아니 그건 기본 상식 아니에요? 지금 연수가 잡혀 있으면 그 연수에 필요한 경비가 결국 교육청에서 돈이 나간 거란 말이죠. 개개인별로. 그럼 그거는 위법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상식적인 건데 그걸 장학사가 답을 제대로 못 해줘가지고 또 학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참 이게 좀 총체적으로 교육청도 문제고 학교 현장도 너무 엉망인 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장교감 선생님과 융합이 잘 돼서 선생님과 잘 아이들을 위해서 가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아닌 학교도 있다는 거. 그것을 제가 요즘 너무 그 듣는 빈도가 높다는 거. 이게 좀 걱정거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초임 교사들에게는요. 다른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교사로서 해야 될 업무는 어디까지고 또 복무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다시 그 어떤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우리가 방학 동안에도 이제 뭐 우리가 노동 시간이 있는데 왜 그걸 하느냐?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제 교사들도 방학 동안에 수업 안 하니까 확실한 어떤 그 근무국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미 다른 파트 사람들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회만 나면 우리는 방학이 있어서 또 우리 와이프는 교사인데 방학이 있어서 말이지 우리 방학 때 뭐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좋아.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거를 10분 활용하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려야 될 어떤 뭐랄까요? 특권이랄까요? 특권도 아니죠. 그럼 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연구도 하고 연수도 참여하고 해서 아이들을 좀 더 잘 안내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방학 중에도 우리가 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연수 비슷한 거죠. 각자가 필요한 곳에서. 그러니까 보수를 주는 겁니다. 이게 무노동 무임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도 아침에 아이들이 오면 그래서 한번 둘러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몇 시까지는 내 근무 시간인데 내가 왜 합니까? 이렇게 교감 교장에게 대든다면 그건 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정말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줘가지고요. 그런 부적격한 사람들은 사실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만 해도요. 교장 선생님이 교사들을 임면권이 갖고 있어요. 교사들을 임용하고 또 면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교장에게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되고 있죠. 쓸데없는 갑질이나 하고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 교장은 또 그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할 얘기하고 좋다. 그 대신에 당신들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아이들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 교단에서 좀 떠나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뭔가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있는 그런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전혀 모르잖아요. 또는 뭐 교장 교감이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걸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연방장 돌리면 교장 교감을 전보를 보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교장 교감이 너무 심한 경우.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집단이 어느 사회관에 지켜야 될 룰이 있고 그 룰을 최소한 지켜가면서 그래야 뭔가 멋있는 또 누구도 그 사회를 함부로 보지 않는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전문가 그룹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만 내세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관계없이 그저 무슨 사정이 특별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퇴 맞고 긴 시간 동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뭐 한다.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장에 있는 현직 교감 교장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 선생님들이 교장 교감이 너무 힘들게 해서는 못 있겠어요. 이게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매개로 하고 있는 모두가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교직의 길을 걸어온 선배들 못해서 또 교육 당국까지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